여러분, 가장 두려운 순간이 언제일까요? 많은 분들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나 갑자기 큰 사고를 당했을 때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본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매일 같이 사는 사람에게 존재 자체를 무시당할 때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성의 노년 사연입니다. 그분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냈습니다. 퇴직식 날 후배 교사들과 제자들이 박수로 그분을 축복했습니다. 그날만큼은 인생이 빛나는 순간이라고 스스로도 자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온 이후의 삶은 생각과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왜 이렇게 집에서만 있느냐? 돈은 벌어오지도 않으면서 당신이 있어서 답답하다라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아내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고 함께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서로에게 쌓인 불만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 친구들에게조차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집안의 짐짝 취급을 받고 있다는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69세가 되던 해 마침내 그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은퇴 이후의 삶은 누구나 두렵습니다. 경제적 준비를 충분히 했어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두려움은 배가 됩니다. 아내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평생을 함께 살아왔어도 서로를 존중하지 못한다면 그 관계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혹시 마음속에 비슷한 두려움이 스며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내 노후도 외롭고 힘들지는 않을까? 사실 그 두려움은 누구나 품고 있는 공통된 감정입니다. 오늘 저는 이 사연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서로를 지치게 하지 않고 함께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만약 불가피하게 관계가 끝나야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지 말입니다. 존재가 무시될 때 삶은 그림자와 같다라는 어느 노학자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실제로 그 남성이 어떻게 그 상황을 버텨왔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그 남성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정의 불화가 아니었습니다. 은퇴 후 많은 분들이 겪는 보편적인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내의 날카로운 말에도 억지로 웃으며 넘겼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으니 이제는 좀 편히 쉬어도 되지 않나. 스스로를 위로하며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뉴스를 보는 것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아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당신이 집에만 있으니 숨이 막힌다. 이 집안에 나만 일하는 것 같아 억울하다. 그는 점점 위축되었고 대화는 날마다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부부가 함께 시장도 다니고 손주 돌보는 일에도 얼굴을 내밀었으니까요. 하지만 문을 닫으면 집 안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제 또 큰 소리 났다. 그의 일기장에는 그런 기록이 늘어갔습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할 줄은 몰랐습니다 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사로서 존경받던 사람이 가정에서는 단 한마디도 존중받지 못한다는 것. 그는 그것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노년의 갈등은 단순히 돈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 문제도 불씨가 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에도 배우자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는가? 아니면 불평의 대상, 불만의 원인으로만 보는가? 이 차이가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릅니다. 한 번은 아내가 나는 내 청춘을 다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게 억울하다라고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그는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쌓아온 세월이 한순간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그는 절망 속에서 목격한 것입니다. 이 사연은 누군가의 특별한 실패담이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마음 한구석에 비슷한 갈등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말하지 않아도 눈빛으로 전해지는 서로의 피로와 불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번에는 그분이 결국 왜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느낀 절망과 해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이혼을 결심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혼 생활 내내 가족을 위해 헌신했기에 끝까지 참고 버티는 것이 맞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는 구박과 무시는 그의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어떤 말로 나를 찌를까? 그 두려움부터 찾아왔습니다. 아내의 작은 한마디에도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고 집안의 공기는 언제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그는 어느 날 병원에서 의사에게 특별히 아픈 곳은 없는데 숨이 답답하고 잠이 오지 않는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지만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집안에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제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몸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정적인 계기는 손주 생일 파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 웃고 떠드는 순간 아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를 향해 당신은 쓸모도 없는데 자리만 차지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순간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멎었고 그는 얼굴이 화끈거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더 버티면 나는 사라지고 말겠구나. 그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결국 이혼 서류를 받아들고 밤새 고민했습니다. 70을 앞둔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너지는 자신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노년의 이혼은 단순한 갈등의 끝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내기 위한 최후의 선택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존중받지 못한 채 남은 세월을 억지로 보내고 싶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는 이후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평생 함께한 집을 떠나며 책상 서랍에 남겨둔 메모 한 장. 이제라도 나를 찾으러 갑니다. 그 문장이 그의 모든 심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새로운 삶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그리고 노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가 이혼 후 마주한 세상은 생각보다 고요했고 또 낯설었습니다. 처음에는 홀로 지내는 시간이 낯설고 외로웠지만 점차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금 알아가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나 눈치 보며 식탁에 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커피를 내리고 신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제는 나를 위해 하루를 열 수 있구나 하는 작은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사소한 자유였지만 그 자유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그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합창단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나갔지만 노래를 부르며 눈을 반짝이는 또래들의 얼굴에서 그는 삶의 다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웃을 수 있고 여전히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 있구나. 그 깨달음이 그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나이가 들어도 누군가와 연결될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는 매주 합창 연습을 기다리며 목소리만이 아니라 마음도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가끔은 공허한 바람이 마음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위한 능력이기 전에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능력이다. 그가 걸어간 길은 바로 이 말의 증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가 새로 찾은 관계들, 그리고 노후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해야 마음이 단단해질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그가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돈이나 집, 사회적 지위가 노년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연금만 받으면 살 수 있겠지, 집이 있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를 지탱해준 것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이혼 후 그는 작은 용기를 내어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실패한 남편, 실패한 가장이라 불릴까 두려워 침묵으로만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는 그 실패조차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싶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정리되었고 그 글을 지역 신문에 기고하게 되면서 뜻밖에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반응들은 그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더 이상 그는 실패자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길을 비추는 작은 등불이 되었습니다. 노년 상담가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관계의 질이 노후의 질을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억지로 붙잡은 관계는 끝내 서로를 소모시키지만 스스로 선택해 이어가는 관계는 서로를 살리고 빛나게 만듭니다. 그가 합창단과 글 모임을 통해 만난 친구들은 그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관계가 정말 필요한 관계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아야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끊어내야 비로소 숨 쉴 수 있는 자유를 얻습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은 고통을 줄이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바로 고통을 줄이고 남은 생을 온전히 자신에게 돌려주는 용기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어떻게 노년에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며 삶의 의미를 되찾아갔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는 이혼 후 처음 몇 달 동안 참 많은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앞으로 병이 생기면 누가 날 돌봐줄까? 외로움 때문에 더 빨리 늙는 건 아닐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넘어서는 순간 오히려 자유와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작은 생활 규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집 앞 공원을 걸으며 햇볕을 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단순한 습관 같지만 몸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둘째, 매일 일기 한 줄을 쓰면서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억눌린 마음을 글로 꺼내니 혼자여도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지지해주는 관계에만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 세 가지 변화만으로도 그의 노년은 이전과 전혀 달라졌습니다. 무너진 자존감은 다시 세워졌고 혼자라는 사실이 더는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혼자이기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은 그가 합창단에서 새로운 지인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매일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지금은 제 목소리를 찾은 것 같아요. 그 말에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게 바로 진짜 삶이지요. 자신을 찾는 게 노년의 특권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때 살아남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변화는 바로 그 의미를 스스로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외로움 대신 자유를, 두려움 대신 평안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며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한 남성이 퇴직 후 매일의 구박 끝에 결국 69세에 이혼을 선택하고 다시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노년의 삶을 외로움과 두려움으로만 상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보여주신 길은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누군가의 무시와 억압 속에 남은 생을 보내기보다 자신을 존중하며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쪽을 택하는 것, 그것이 용기 있는 노년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그가 말했듯 이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그 결단은 외로운 선택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배려였고 남은 날들을 존엄하게 살아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스스로의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첫째,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는 어느 나이에서든 벗어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둘째, 새로운 삶은 항상 작은 습관과 선택에서 시작된다는 것. 셋째, 혼자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은 자기 자신을 잃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절망을 지나 결국 자신을 찾는 길로 나아간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내려야 할 용기 있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전히 누군가의 눈치 속에 자신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은 생이 길지 않다고 느껴질 때 더 늦기 전에 여러분의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쪽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생각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지혜를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스스로를 존중하며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라디오였습니다.